네, 안녕하십니까. 정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놀이 실행자료, 놀이 이해자료 특강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다 다르실 텐데, 놀이 이해자료, 놀이 실행자료는 올해 처음 나온 거예요. 그래서 다 똑같은 시작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 전에 여쭤봤지만 처음 보신 분, 1회 독하신 분, 2회 독하신 분 다양하지만 달라요. 1회 독하신 분하고 2회 독하신 분하고 안 본 분은 좀 받아들이는 게 다를 수밖에 없는데, 중요한 건 오늘 수업 좀 충실히 잘 들으셔서 제가 이거 중요합니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은 꼭 잘 기억해 두시고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위주로 잘 하신다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쭉 되돌아봤을 때 특강이지만 단순히 듣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특강 들으면서 뭔가 외워진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그런 걸 좀 드리고 싶어서 반복도 많이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늦게까지 저랑 같이 놀이 실행 자료 좀 제가 이렇게 좀 시간으로 보니까 한 놀이 실행 자료 한 4타임, 놀이 이해 자료 한 2타임, 비율이 그 정도 되더라고요. 놀이 실행이 좀 더 많아. 그래서 어쨌든 꼼꼼하게 강독한다. 또 내가 이때 아니면 언제 이렇게 꼼꼼하게 볼까? 이 정도로 생각하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15 개정 유치원교육과정은 잊어야 돼요. 잊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부터 보시는 부분, 이제 이런 것들 당연히 외워야죠 하는 것들은 외우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준비한 자료가 유치원교육과정, 이 정확한 명칭이 2019 개정 누리과정이에요. 그래서 2019 개정 누리과정 해설서와 2019 개정 놀이 실행 자료 개정 누리과정, 2019 개정 누리과정 놀이 이해 자료 이렇게 3권을 드렸는데요. 해설서는 계속 들고 다니시면서 보셔야 되고요. 신의사 예자 공부할 때마다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례를 본인이 뛰어넘는 뭔가의 사례를 발굴해 내시는 것도 좋고요. 그렇게 공부하시면 되고요. 고시문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거 선생님들 꺼내는 시간입니다. 없는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어요. 같이 보셔도 돼요. 자, 2019 개정 누리과정의 성격을 어서 오세요. 밑에 절차가 복잡하죠? 이 선생님들이 지금 이제 우리도 그렇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사람 많은 곳은 일단 가지 마세요. 가지 마시고 가더라도 이렇게 될 수 있으면 마스크 쓰고 답답해도 얘기하시고 아시겠죠? 자, 마스크 쓴 모습을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이제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리면 이게 어쩔 수 없는 규정이기 때문에 제가 마스크를 좀 착용을 했습니다. 시작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좀 이따가 이제 다시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리과정 성격. 이거는 계속 머릿속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선생님들이 한번 해볼까요? 이 내용도 기억하면서 실행자료, 이해자료도 봐야 돼요. 자, 누리과정은 3, 5세의 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다. 국가 수준의 공통과정이다. 이런 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막 가로 뚫어놓으면 뭐였더라? 막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암기가 필요합니다. 자, 요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6가지, 5가지. 첫째, 선생님들이 하세요.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본인이 이렇게 할 때 훨씬 머릿속으로 또 들어갈 테고 앉아 있는 것만 갖고 있는 그 단점을 좀 억누르게 될 거예요. 자, 공통성과 다양성을 추구한다는 거죠. 둘째, 유아의 전인적 발달과 행복 추구. 셋째, 유아 중심과 놀이 중심을 추구한다. 이 유아 중심, 놀이 중심 때문에 놀이 이해 자료, 놀이 실행 자료가 나온 거죠. 이거 계속 반복해서 얘기가 될 거예요. 문제로도 나올 수도 있겠죠. 전공이든 논술이든 2차든. 자, 4번째. 유아의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을 추구한다. 교사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우선 교육 과정에서는 유아의 자율성 추구가 가장 근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율성과 창의성 신장. 5째, 유아, 교사, 원장감, 학부모 및 지역사회가 함께 실현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이 6가지 성격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추구하는 인간상. 첫째, 건강한 사람. 둘째, 자주적인 사람. 셋째, 창의적인 사람. 넷째,
감성이 풍부한 사람. 다섯째, 더불어 사는 사람. 이렇게. 그 다음에 목적과 목표. 이거는 교육과정 개정 초기에는요,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교육과정 자체에서 문제가 나온 적이 많았어요. 여기 있는 거 그냥 다 무조건 줄줄줄 나온다 생각하셔야 돼요. 자, 누리과정의 목적은 유아가 놀이를 통해 심신의 건강과 조화로운 발달을 이루고 바른 인성과 민주시민의 기초를 형성하는 데 있다. 목적이 이거다. 그래서 뭘 통해 무엇을 이루고 뭘 형성하고 계속 했었으니까 하나하나 다 뚫어놔도 다 쓸 수 있게 다양하게 계속 준비하시고요. 자, 5가지 목표. 첫째, 자신의 소중함을 알고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습관을 기른다. 둘째,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른다. 셋째, 호기심, 탐구심, 상상력, 창의력. 넷째, 일상에서 아름다운 문화적 감수성. 다섯째, 사람, 자연 존중과 배려, 소통, 태도. 제가 너무 지금 선생님하고 떨어진 거리가 2m도 넘고, 그죠? 저기 산소가 부족해서 어떻게 될까봐 오늘 하루 종일 특강해야 되는데, 그죠? 선생님들은 괜찮으시죠? 선생님들만 일단 괜찮으면 돼. 다른 건 이따가. 자, 누리과정 제 열정이 다 안 나와서 마스크를 쓰요, 그죠? 선생님 말이 아침에 떠올라가지고 화면 잘 못 담는다면서 제가 저를 그런 말씀 해주셔가지고 마스크 쓰면 더 못 담잖아요. 자, 구성 중점입니다. 6가지, 5가지 누리과정 구성의 중점. 이것도 첫째, 3, 5세 모든 유아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둘째, 추구하는 인간상 구현을 위한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를 반영하여 구성한다. 지식기능, 태도 및 가치 이런 거 문제로 나왔었잖아요. 물론 뭐 목표나 구성 중점에 자체에서 나온 건 아니었지만 뚫어져. 어떤 거든지 다 분명히 뚫어져서 한 문제는 나올 거예요. 성격, 중점, 목표 등등 중에서. 안 나오면 그래도 선생님들 현장에 가서 알아야 되잖아요. 나온다 생각하고 공부하세요, 진짜로. 자, 셋째, 신체운동 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의 5개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 신의사 예자 처음 공부할 때 이거 신체운동 건강 이거 하나 외우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죠. 지금은 딱 신의사 예자로 잘 기억하시고요. 넷째, 3, 5세 유아가 경험해야 할 내용으로 구성한다. 다섯째, 0, 2세 보육과정 및 초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0, 2세 표준보육과정 아니고 여기서 구성 중점에서 0, 2세 보육과정이라고 표현해 놓은 것도 잘 기억해 두세요. 다른 자료 애들이랑 기존의 정식 명칭은 0, 2세 표준보육과정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보육과정으로. 자, 그 다음에 편성 및 운영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고려해라. 그래서 따로따로 안 있고 가나다라 마바사 많죠? 점검이라는 생각으로. 자, 첫째, 1일 4에서 5시간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둘째, 일과 운영에 따라 확장하여 편성한다. 셋째, 각 기관의 실정에 적합한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한다. 넷째, 하루 일과에서 바깥놀이를 포함하여 바깥놀이 중요한 거 아시죠? 기출문제를 한 번이라도 보셨던 분들이라면 바깥놀이의 강조점에 대해서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새 교육과정에서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놀이 강조하면서 바깥놀이를 포함한 이거는 지워지지 않았어. 1시간 이상 포함, 1시간이란 말은 딱 없지만 1시간을 생각해놔야 돼요. 지금 뭐 시간 개념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제시하지 않았더라고요. 새 교육과정은. 어쨌든 바깥놀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섯째,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및 문화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차별이 없도록 편성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반편견, 차별 없는 교육과정과 관련된 성, 신체적 특성, 장애, 종교, 가족, 문화적 배경 요거 그 분야 하나하나도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하나하나도 다 나올 수 있을 만한 거리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섯째, 유아의 발달과 장애 정도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한다. 오늘 보실 실행자료하고 그 다음에 이해자료에서 보시면은 알 텐데 기존보다 장애와 통합교육에 대해 좀 더 강조한 느낌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장애와 관련 문제는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됩니다. 내용 보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가정과 지역사회와의 협력과 참여에 기반하여 운영한다. 그래서 연계 관련해서는 계속 강조를 하지만 아까 성격에서는 조금 또 다르게, 여기서는 또 좀 다르게, 그리고 또 실행자료에서는 또 조금 다르게 표현해 놨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연계 관련해서는 중요하다. 다 중요하다 이렇게 하겠지만 진짜 중요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중요하니까 편성 운영에다가 넣어놨죠. 그죠? 자, 마지막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교사 연수를 통해 누리과정의 운영이 개선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교사 재교육, 장학 이런 거 아니라 교사 연수라는 표현으로 제시됐다는 것도 같이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딱 전에 공부하고 잊어버렸는데 이러지 마시고 이거는 계속 아침에 공부 시작 전에 교육과정은 한 번씩 계속 보세요. 계속. 그래서 어쨌든 남겨놔야 돼요. 자, 교수학습 방법, 교수학습 관련 내용들이에요. 이것도 중요한 내용들이죠, 전부 다. 첫째, 유아가 흥미와 관심에 따라 놀이에 자유롭게 참여하고 즐기도록 한다.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유아의 놀이와 관심 굉장히 강조해놨어요. 그래서 사실은 교사가 어려워졌어. 그게 사실이에요. 근데 그 말도 있어. 교사가 어렵게 느낀다면 기존에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런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잘한 사람이라면 그렇게 어렵게 느끼지 않을 거다. 이런 말도 있어요. 어쨌든 교사의 자율성이 강조되는 만큼 책임감도. 그래서 유아의 흥미와 관심을 강조했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둘째, 유아가 놀이를 통해 배우도록 한다. 셋째, 네. 그래서 이것도 특이점인데 기존에는 흥미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한다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그게 없어졌죠. 그래서 흥미 영역이라는 말이 한마디도 안 나와. 뭐로 나오게요? 책 안 받으셨나요? 네. 스마트 시대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스마트 기기 안에 책이 다 있군요. 자, 다시 돌아와서 여기 있죠. 흥미 영역. 흥미 영역 말고 뭐라고 나와요? 보신 분들? 어떤 말을 썼어? 네, 이해독이라고 말하면 부담스러워지죠, 갑자기. 내가 대답을 해야 될 것 같고. 한 번이라도 읽어봤던 분들, 좀 특이한, 기존 교육 과정에서는 잘 안 쓰던 용어. 아예 안 쓰진 않았지만 잘 안 쓰던 용어. 수업 시간에 몇 번 말씀드렸는데? 기억 안 나요? 뭐게요? 이건 딱 각인. 별말 아니지만 공간. 그 다음에 경기 2차 요번에 그게 완전히 시공간 초월. 기존에도 그랬었는데. 그래서 시간에 대해서 되게 자유로워졌고 공간에 대해서도 굉장히 자유로워졌어요. 그래서 아까 말한 것처럼 무슨 영역이 아니라 미술 영역, 쌓기놀이 영역, 역할놀이 영역이었잖아요. 그게 싹 없어지고 기억나죠? 네, 말하긴 했죠, 제가. 그래서 역할놀이 공간, 미술 공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내와 환경 구성할 때 흥미 영역이 아닌 공간 구성으로.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교육 과정에서 제시했던 흥미 영역은 당연히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실외 환경 구성도 알아는 놔야 돼요. 알아는 놔야 되지. 모르고 하는 거하고 알지만 이렇게 용어를 바꿔 쓰는 거랑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환경 구성할 때 이 공간이라는 용어 계속 나와요. 공간의 변화, 시간의 변화, 뭐 사람들, 인물, 이제 뭐 물리적 환경 하여간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변화에 대해서도 계속 얘기가 되는데 공간이라는 표현 쓴다는 말. 특별한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 교육과정에서 이 용어를 채택해서 쓰는 거예요. 그죠? 잘 알아놔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것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죠. 네 번째 교사학습 뭐예요? 유아와 교사, 유아와 환경 간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능동적 상호작용. 유아 중심으로 유아, 친구, 교사, 뭐 학부모 지역사에 있지만 그것들을 포함해서 환경으로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다섯째 5개 영역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유아의 경험과 연계되도록 한다. 그래서 이 경험도 굉장히 자주 얘기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신의사 예자가 유아의 경험과 연계돼야 된다. 여섯째, 개별 유아의 요구에 따라 휴식과 일상생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한다. 휴식, 일상생활. 그 다음에 일곱째, 유아의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하여 개별 특성에 적합한 방식으로 배우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도 문제로 나왔던 개별화 교육이라든지 그런 것들 계속 강조되는 부분이니까 연령, 발달, 장애, 배경 등을 고려했다는 것도 같이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평가예요. 유아평가, 교육과정평가가 따로 나오지 않고 이렇게 나왔어요. 내 실행자료에 약간 그런 부분도 언급하고 있어. 자, 뭐예요? 평가 첫째, 누리과정 운영의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 평가를 계획하고 실시한다. 둘째, 유아의 특성 및 변화 정도와 누리과정의 운영을 평가한다. 셋째, 평가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하여 평가한다. 넷째, 평가 결과는 유아에 대한 이해,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기존의 유아평가, 교육과정 평가로 구분됐던 걸 합쳐서 이렇게 좀 함축해서 만들어 놓은 내용이니까 잘 기억하시되 왜 무엇을 평가하고 계획해야 되는지 질을 진단하고 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그 다음에 무엇을 평가하는지 유아 특성, 변화 정도, 누리과정 운영 여기 다 있잖아요. 유아평가, 교육과정 평가가 이 항목에 다 들어있죠. 그죠? 그 다음에 제시는 안 해주고 목적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그래서 이것도 기존 교육과정에서는 유아평가 방법, 교육과정 평가가 따로따로 제시돼 있었잖아요. 기억해 보실래요? 유아평가는 교육과정 평가는 요거 초수이셔도 체크해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기존 교육과정에 유아평가는 관찰, 그 다음에 뭐예요? 활동 결과물 분석, 부모 상담. 또 있나요? 그 세 가지죠? 활동, 교육활동 자료, 분석, 부모 면담 자료. 그러니까 좀 이상했어 뭔가. 그 다음에 교육과정 평가는 계획안 분석, 수업 참관 및 모니터링, 평가 척도. 이렇게. 그래서 요렇게만 나왔지만 그 안에 있는 것들도 해설서에서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 안 해줬어요. 사실은 그래서 총론 공부하면서 보셨겠지만 교육과정 대강화 때문에 굉장히 간략화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빠진 부분들은 조금 제가 생각할 때 재수 이상이신 분들이 조금 유리한 부분도 있겠구나. 기존 교육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건 초수이셔도 이것들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기존 2015 개정 교육과정 해설서 정도는 봐두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이렇게. 새 것도 공부하기 힘들어 죽겠는데 기존 거 보라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이 되실 거니까. 자, 넷째 아까 평가 결과 이것도 문제로 계속 나오는 내용이었잖아요. 평가 결과 활용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활용할 거냐? 첫째, 유아에 대한 이해. 둘째, 누리과정 운영 개선을 위한 자료. 전에서 하나 빠졌어. 전에는 세 가지였는데. 그죠? 이렇게 평가도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교육과정만 받으면 엄청 할 게 많죠. 놀이 실행 자료로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처음 볼 때는 도대체 이게 뭐야? 뒤로 쑥 넘겨보니까 사진이 많고 활동이 많고 어떻게 하려는 거야? 막 이제 이런 생각도 드실 텐데 모든 공부를 할 때는 목차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목차에서 그 체계를 완전히는 아니어도 좀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제 1부에서는 누리과정
이제 개정 놀이과정과 교사의 역할. 교사의 역할이 굉장히 전진배치됐어요. 이 다 교사 역할이에요.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 협력자로서의 교사, 이제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 그래서 교사 활용 자료이기는 하지만 교사를 굉장히 강조한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개정 누리과정 교사의 역할에서는 교육과정 변화와 교사의 역할, 그리고 그 변화를 준비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요. 목차에 있는 내용 가지고 좀 꼼꼼히 보는 거예요. 자, 2부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에서는 편성하기, 교수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 이것도 좀 특이하죠? 안 특이한가요? 보통 교육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지죠? 교육과정을 제일 먼저 맞아요. 크게 하세요. 다 마스크 안에서 하셔서 크게. 어떻게 해요? 제일 먼저? 맨 처음에 교육을 하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하는 게 뭐예요? 계획하기 하잖아요. 그 다음에 평가. 제가 조금 질문해 보면 알거든요. 오늘 다 조용하신 분들이네. 대답 많이 이게 좀 틀려도 괜찮으니까 크게 많이 해주시면 제가 좀 더 힘도 나고 다이나믹하게. 자, 계획 실행 평가 선생님들이 늘 보던 용어죠. 그리고 교육계획도 선생님들이 일단 계획하고 그걸 실행해서 평가하고, 이게 우리가 계획 실행 평가가 확 자리 잡아 있는데 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편성하기. 그 전에 이제 뒤에 보면 알겠지만 먼저 놀이의 의미를 읽어야 돼. 그런 내용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편성하기, 교수학습 실천하기, 평가하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용어들로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목차에 이렇게만 제시되어 있지만 이게 계획 실행 평가를 저렇게 얘기해 놨구나. 그거를 좀 캐치하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편성하기 위해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또 교수학습 실천하기 위해서 지원자로서의 교사의 역할,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고 그걸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놀이를 지원하는 교사로서는 자, 해볼까요? 첫째, 편성하기, 그 다음에 교수학습 실천하기, 그 다음에 평가하기. 평가하기 다른 용어로 안 되고 평가하기로 돼 있어서 감사하죠, 이거라도.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협력자로서의 교사예요. 누구랑 어떻게 협력할 거냐? 첫째, 동료 교원과 함께하기. 둘째, 가정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셋째, 지역 지원 체계와 함께하기. 이것도 내용이 잘 나와 있지만 그래도 지역사회, 지역 지원 체계 다르죠, 그쵸? 지역사회는 뭐예요? 그냥 선생님들 뭐 설명하려고 하지 마시고 지역사회 뭐 어떤 기관 이름 딱 대도 돼. 하세요. 경찰서, 맞아요. 또 도서관, 또 소방서, 그죠? 뭐 주민센터, 보건소, 요즘 제일 그런 것들이 지역사회예요. 유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다음에 그럼 지역 지원 체계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공부하신 분, 아시는 분들 얘기해도 괜찮아요. 청이야, 청. 청 이렇게 쓰지 마시고. 자, 유치원은 어디에 관할을 받아요? 그래서 시도교육청, 그 다음에 교육지원청, 이런 데가 지역 지원 체계로 표현이 돼 있어요. 어린이집은? 보건소? 아니죠. 어린이집은 시청, 구청, 군청. 여기가 지역 지원 체계입니다. 이게 유치원으로만 나오지 않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으로 계속 나와요. 누리과정이 2012년부터 시행이 되면서. 그래서 그렇게 유치원만 알아두지 말고 어린이집도 같이 알아두는 것도 좋긴 하죠. 그래서 이런 것도 그냥 보지 마시고 지역 지원 체계라고 표현해 놨구나. 그렇게 같이 이해해 두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 3부는 양이 많지 않아요. 협력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내용들 교육 지원자로서 놀이 지원자로서의 역할이 좀 많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교사의 놀이 지원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크게 6가지 다양한 놀이가 동시에 일어난
공간의 변화를 통한 놀이 지원. 그 다음에 자료 활용의 주도권을 유아에게 준 사례, 자료의 변화를 통해 놀이를 지원한 사례, 주제 안에서 놀이가 발현된 사례, 통합학급에서의 놀이 사례, 이렇게 해서 크게 6가지 이 구분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6가지도 다 외워야 되냐? 꼭 달달 외워야 되는 건 아니지만 6개밖에 안 되니 어떻게 구분됐는지 정도는 봐두세요. 이따가 활동에 나와 있으니 그것도 이제 활동 다는 아니지만 이제 대표적인 거 볼 수도 있을 텐데 요 내용들이 이제 놀이 이해 자료에 같이 연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례는 앞에 활동 보면서 하나씩 찾아보는 걸로 대신할 거고 선생님들은 사례를 하나하나 꼼꼼히 보면서 양식도 이렇게 쓰는구나, 이렇게도 썼구나, 이걸 좀 알아놔야 돼요. 양식이 없어졌어. 무슨 양식? 양식 그럼 뭐예요?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쓰는? 교육 과정 안 쓰는, 교육 계획 안 쓰는 틀, 즉 편성하기, 계획하기 할 때 쓰는 틀이 있었잖아요. 우리 너무 머릿속에 있는데 맨 위에 뭐 있어요? 주제, 생활 주제, 목표 다 있잖아, 선생님들 머릿속에. 그 다음에 이제 뭐 흥미 영역 대집단 활동, 주간 교육관 틀이 머릿속에 다 있을 텐데 그게 이제 아예 버리지 마세요. 그걸 활용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다양해졌다는 걸 좀 알아두실 필요는 있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구성된 내용이고 오늘 볼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놀이 실행 자료의 역할 한 장 넘기시면 놀이 실행 자료의 성격, 역할 등이 있어요. 자, 이게 페이지가 딱 있지 않고 그냥 목차 바로 뒷장으로 넘기면 있죠? 놀이 실행 자료의 성격 3종 자료집 중 하나다. 그래서 이해하고 실행하는 걸 돕기 위한 거다. 어딘지 찾으셨죠? 네. 그 다음에 놀이 실행 자료의 역할. 여기서 그냥 이 문장으로 되어 있지만 간단히 보면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고민이나 궁금증을 해소하는 안내의 역할을 할 거다. 그 다음에 잘 운영하는 교사. 아까 그 말이에요. 잘 운영한다면 방향성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것이고 좀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 좀 교사 중심으로 했던 교사라면 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해 줄 거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전문성에 기반한 문장으로 된 내용들이에요. 문장으로 된 거 잠깐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전문성에 기반한 교사의 자율성을 인정해서 변화 시도 시 생각을 여는 마중물의 역할을 이 책이 할 거다. 놀이 실행 자료를 많이 보면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거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교사들이 놀이하는 유아의 권리를 이해하고 유능한 유아를 신뢰해 변화의 마음을 열고 반성적 사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또 이 책이 할 거다. 그래서 유아의 권리 이해, 유능한 유아, 신뢰 이런 용어들도 계속 반복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같이 봐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중간에 놀이 실행자료의 역할에 대해서 본 거고 그 다음에 또 교재로 보시면 실행자료 활용 방안 실행하기 위해서 준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례 참고해서 할 수 있겠고 협력의 기초 자료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과정 변화. 아까 1부 제일 첫 번째가 교육과정 변화와 교사 역할이었죠. 한 장 바로 넘기시면 놀이 실행 자료가 어떻게 구성됐는지 나와 있어요. 그럼 여기 좀 볼게요. 그러면 완전 시작하기 전인데 전구 뒤에 놀이 실행 자료의 구성 안내가 있죠. 교재로. pH 수를 왜 이렇게 뒤에다 놨을까? 따지면 한 10페이지 앞 정도 하니까 7, 8 정도 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7, 8페이지 정도. 놀이 실행 자료의 구성 안내다 해가지고 1, 2, 3, 4부 어떻게 구성됐는지 아까 우리가 본 내용이고요. 왼쪽 페이지 하반부에 보면 교육계획안에 대한 고민 이렇게 있어가지고 따옴표 안에 글 있는 거 보이시죠? 그 내용에 보시면 주제와 관련해서 아까 그렇게 주제가 될 거다 나왔는데 그 주제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교사의 고민이 얘기가 돼 있어요. 그런 거는 한 번 정도 읽으면서 거기에서 중요한 용어들을 좀 캐치할 수 있으면 되고요. 그 옆 페이지로 넘어가면 모든 활동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1. 놀이 시간을 충분히 운영한다 있고 거기에 대한 설명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누리과정 편성, 교사학습 실천 등과 관련해서 기관이나 학급에서 검토하거나 운영해 볼 만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큰 타이틀을 우리는 사실은 기억을 해놔야 돼요. 왜냐?
시험 준비생이기 때문에 현장 가면 그때그때 참고하면 되지만 우리는 이렇게 큰 타이틀을 이제 앞으로 외우면서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밑에 예시. 그래서 놀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에 예시로 있는 것처럼 예시가 있는데 그거는 정답이 아니다. 하나의 사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4부에서는 놀이 실제 사례를 어떻게 구현되는지 소개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부 본격적으로 조금이라도 좀 들어가 볼게요. 교육과정 변화와 교사의 역할이에요. 제 1부가 제일 첫 번째가 개정 누리과정과 교사의 역할이잖아요. 제일 먼저 교사의 역할이 변했대. 교육과정이 변하면서 교사 역할도 변한 거지 뭐 한마디로 말하면.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문단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교사의 자율성. 제가 총론할 때도 굉장히 강조했던 부분인데 교사의 자율성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서 강조했어요. 사실 지난해부터 이제 2019 개정이지만 2020에 첫 적용인데 작년에 교육 현장에서 제일 화두가 이거 몇 번 말씀드려서 교사 책무성이었다고 했어요. 자, 책무성, 책임과 의무 그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준 게 자율성이에요. 자율성. 그래서 교사의 권리에도 있지만 내 교실은 누구도 터치할 수 없는 교사만의 자율성이 있잖아요. 여기서 새 교육과정에서는 그걸 강조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설명하지만 선생님들은 책에 나온 이 문장으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자율성이란 읽으면서 암기하세요. 시작.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외우세요. 많지 않잖아요. 외우세요. 자율성이란 선생님들 이제 제가 수업 때도 물어볼 거야. 교사의 자율성이 뭐예요? 대답해야 돼. 구수 테스트 이럴 때. 그죠?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유아의 놀이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것. 이렇게. 여기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자율성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문장에서의 포인트. 그렇죠.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기존 교육과정 같으면 연령별로 교육과정을 함께 구성했었어요. 그쵸? 3세 초등으로 말하면 동학년회의, 4세 동학년회의, 연령별로 선생님들이 함께 동료장학도 하고 교육과정도 함께 작성하고 했는데 이제 그것도 깼어. 그렇게 하지 말래. 연령별로 동일하게 하는 거 하지 말래요. 그래서 어떤 학급이든 그 학급의 고유한 특성이 드러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계속 강조하는 게 놀이를 통해 드러나는 새로운 흥미와 관심에 따른 교육과정. 그래서 여기 있죠. 같은 기관의 동일 연령 학급이라 할지라도 전혀 다른 내용의 교육과정을 운영. 그래서 뭐 생활 주제를 따라서 가기는 하지만 완전히 다른 내용으로 방향이 달라져서 진행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일단 자율성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암기를 좀 해두시고요. 또 뭐가 어떻게 바뀌었냐. 가장 두드러진 변화 얘기하죠.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간략화하면서 또 강조한 두 번째 문단에서 강조한 내용이죠. 뭐가? 요것도 이런 용어들도 같이 좀 잘 기억해놔야 되겠죠. 그냥 좀 진하게 그냥 해놓으세요. 그냥 이런 것들은 그냥 눈에 계속 들어와도 괜찮아. 국가수준 교육과정을 간략화, 총론에서 대강화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바뀌었다?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누리과정 실현.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누리과정 실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예전에 만들어가는 교육과정, 주어진 교육과정에서 만들어진 교육과정으로 변화되었다 할 때 만들어진 교육과정도 문제로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중요해요. 그래서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교사가 먼저 하면 안 되나? 제가 그렇게 했잖아요. 안 좋아요. 원래대로 하는 게 좋아요. 유아와 교사가 동시에 주체가 되는 누리과정 실현. 자, 계속해서 기존의 생활주제에 맞춘 계획된 활동을 놀이를 실시를 했었는데 그걸 조금 우선적으로 주는 걸 좀 지양하고 유아에게 마음껏 놀이할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게 이 교육과정의 큰 취지다. 두 번째 문단에서는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어요. 놀이할 권리를 마음껏 회복시켜주는 개정의 취지. 자, 이 개인적인 의견은 사실 중요하지 않은데 제가 계속 놀이 실행자료 이해자료 보면서 과연 이 뒤에 내용도 있죠. 가정과의 연계, 학부모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이건 굉장히 저한테는 퀘스천이에요. 지금도 공립유치원은 놀이하는 곳이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데 과연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동의를 좀 이끌어낼 수 있을까? 선생님들의 몫이야. 현장 가서 잘해야 돼. 질문에도 있어요, 뒤에. 자, 마음껏 놀이할 권리 회복시켜주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까 이 자율성과 더불어서 지금 제가 여기다 썼긴 했지만 그 다음에 강조한 게 바로 이거죠. 진정한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은 뭐가? 교사의 책무성이 자율성을 뒷받침할 때 완성된다. 교사 책무성이 자율성을 뒷받침할 때. 이런 문장에서 강조하는 것들은 진짜 잘 기억해야 되겠죠. 책무성이 뭐래요? 책무성이란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에서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인식 및 실천을 의미한다. 저 별것 아닌 것 같은 놀이, 또 일상생활, 또 뭐예요? 활동. 이게 이제 유치원 교육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게 유치원 교육 내용이에요. 그 기존에 뭐였어요? 아침에 유치원에 오면 다 함께 모여서, 나는 왜 인사 나누기 먼저 했지? 인사 나누기 다 할 수 없으면 자유선택 활동 먼저 시작하죠. 그래서 함께 모이고 자유선택 활동하고 그 다음에 또 모여서 대집단 활동하고 바깥에 나가서 또 신체 활동하고 다시 모여서 대집단 활동 하든지 아니면 식사하고, 이게 이제 전형적인 틀이었잖아요. 다는 아니었어도 그렇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게 기본적인 틀이야, 사실. 그런데 그게 없어, 이제. 이 세 가지만 확실히. 그래서 제일 위에 나온 게 놀이예요. 그리고 일상생활이 뭐겠어요? 식사하고, 휴식하고, 화장실 가고, 등등. 그런 것들이 이제 일상생활이겠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활동이 그냥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대소집단 활동이라고 생각해 두시면 돼요. 근데 그게 틀이 있지 않아. 시간도 정해져 있지 않아. 뒤에서도 계속 얘기하는 게 뭐 아이들의 놀이 흥미와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고 흥미를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이 계속 놀고 싶어 하는데 정리를 해도 될까요? 막 이런 질문도 있어요. 그러면서 활동을 안 해도 될까요? 막 그러는데 놀이 중에 활동을 할 수도 있고 놀이 중에 원하는 아이들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진짜 자율성을 확실히 제시를 해놨어. 그래서 어쨌든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이것도 특별한 용어는 아니지만 유치원 교육 내용이다. 딱 기억해 두세요. 놀이, 일상생활 활동. 은근히 안 떠올라, 가끔 한 번씩. 그래서 요 내용 중요하니까 책무성 기억하시면서 다 있잖아. 책무성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중요한 용어 다 들어있잖아. 자, 책무성이란 지금 우리 교육과정은 뭐예요? 생활중심 유치원 교육과정을 표방했었잖아요. 그런데 새 교육과정은 이렇게 바뀐 거야. 뭐예요?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에요. 선생님들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중요한 개념들입니다. 이게 생각 바꾸는 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저도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적응해야 돼.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지금 교육과정은 유아 놀이중심 교육과정이다. 여기서 뭐가 잘 이루어지도록? 놀이, 일상생활, 활동이 잘 이루어지도록. 어떻게?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인식 및 실천. 그게 책무성이라는 거예요. 고민하고 지원하는 교사의 역할인식 및 실천인데 무엇을 위해서 앞에 다 나와 있어. 중요한 거 다 짚어졌으니까 외워졌죠? 네, 이렇게 해서 책무성도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사의 책무성은 어떻게 이루어질 거냐? 놀이 속에 녹아있는 배움, 누리과정 5개 영역 신의사 예자의 내용을 읽어내고 지원하는 것이 이제 핵심이다. 그건 어떻게 가능하냐? 교사가 수시로 일과 가운데서 유아 놀이 중심의 철학을 벗어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면서
교수를 실천할 때 지켜진대요. 그러니까 사실 전에도 처음에 우리 교육과정 나왔을 때도 우리끼리도 얘기를 했지만 정말 교사의 개인차에 따라서 교육의 질이 달라질 거예요. 봐봐요. 수시로 돌아보래요. 근데 수시로 돌아보지 않는 분들도 많잖아요. 교실이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수시로 돌아보시겠지만 그런 내용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교사의 역할이 바뀌었다. 자, 또 같이 보실 건 기존에 혹시라도 미리 계획한 계획 안에 기반한 실행과 평가에 주력을 했다면 이제는 뭐에 주력을 하래요? 지속적인 놀이 지원 계획을 수립하는 것. 그래서 이것도 얘네들이 뭐가 필요하진 않은가? 자료의 변화. 얘네들이 여기가 좁진 않은가? 책상 밀어. 공간의 변화. 그 다음에 얘네가 놀이하는 이 시간이 짧지는 않은가? 더 늘려. 시간의 변화. 이게 계속 나와요. 뒤에 내 사례도 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인 놀이 지원 계획 수립이 중요하다. 또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이라고 해서 교사의 역할이 축소되는 게 아니다. 뒤에 나와. 그렇게 생각하면 오산이다. 그건 아니다. 오히려 학급 수준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교육과정 개발자로서 더 높은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것만 보고 현장 너무 힘들겠다 막 이러시는 거 아니죠? 교육과정 개발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유아들이 선생님들보다 훌륭할 수도 있고 아니죠. 그렇다고 해서 따라갈 수는 없죠.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말하는 게 그런 변화에 맞는 역할 4가지로 이 4가지를 제시를 해놨어요. 첫째, 유아 놀이 중심 교육과정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역할. 그죠? 둘째, 놀이를 통한 유아의 배움을 지원하는 역할. 셋째, 놀이와 배움을 기록하고 평가하는 역할. 넷째, 함께 배우며 성장하는 역할. 그쵸? 그래서 그 4가지 역할을 꼼꼼하게 알아둬라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자세히 봐야 되겠죠? 잠깐만 쉬겠습니다.